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럴듯한 말과 따뜻한 미소 뒤에 조용히 숨어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신호는 단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겸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뜻밖에도 웃음입니다. 칼 세이건이 평생 지켜온 과학적 회의주의가 바로 이 두 가지 신호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참으로 흥미로우실 거예요. 오늘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이 우주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아주 오래된 지혜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을 잠시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가장 오래된 두려움을 물리학의 눈으로 가만히 마주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로 돌아가 또 다른 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순환의 한 자락이라는 것을요.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위안 하나를 건네드렸죠. 죽음 앞에서 조금은 덜 두려워도 된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얻은 마음의 평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사람은 언제 가장 쉽게 흔들릴까요? 바로 두려울 때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늙어가는 몸이 불안하고 앞날이 막막할 때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확신에 찬 목소리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내 말만 따르면 그 모든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이야기의 짝이 되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리학이 여러분께 죽음 앞에 평온을 건넸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 소중한 평온을 지켜낼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 두려움을 노리는 가짜들 앞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요. 이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평범한 어느 밤을 하나 떠올려 보고 싶어요. 늦은 밤, 잠은 오지 않고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한 사람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드시면 아픈 곳이 씻은 듯이 낫는다고. 이 방법만 따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어찌나 확신에 차 있는지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가 싶어 마음이 스르륵 기울어지죠. 새벽 2시, 홀로 깨어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는 그런 확신이 유독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혹은 이런 장면은 어떨까요?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이걸 먹었더니 몸이 아주 좋아졌다고.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걸 이걸로 고쳤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아니까 쉽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확신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나중에서야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되죠. 사실 이런 풍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시골 장터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 한복판에 낯선 사내가 보따리를 풀어놓고 목청을 높입니다. 이 약 한 병이면 안 낫는 병이 없다고. 기력도 돌아오고 10년은 젊어진다고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홀린 듯 지갑을 엽니다. 장이 파하고 사내가 호련히 사라지고 나면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터의 풍경이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저 무대를 옮겼을 뿐입니다. 이제는 새벽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그리고 우리 손안의 작은 화면 속으로요. 요즘은 그 사내가 알고리즘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딱 그 마음의 틈으로 파고드는 영상들이 끝없이 흘러나오죠. 몸 어딘가가 아픈 사람에게는 만병통치의 약속이, 외로운 사람에게는 달콤한 위로가, 불안한 사람에게는 확신에 찬 예언이 스르륵 흘러들어옵니다. 장터의 약장수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집요하게요.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확신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듯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았던 순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속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저 홈쇼핑 화면에서 잠시 거두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아주 특별한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쯤 되는 책이에요. 평생 우주를 연구하고 저 먼 별들을 사랑했던 과학자가 왜 마지막 힘을 다해 이런 책을 썼을까요? 그건 그가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에 속아 소중한 돈과 시간, 때로는 건강과 목숨까지 잃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세이건은 이 책에서 아주 실용적인 선물을 하나 남깁니다. 그는 그것을 헛소리 탐지 도구 상자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가짜와 헛된 주장을 가려내는 마음의 연장통입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설 때 손전등을 켜듯이 누군가의 확신에 찬 말 앞에서 이 연장통을 꺼내들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것이 바로 이 연장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장통 안에 담긴 수많은 도구들을 마지막에 아주 단순한 두 가지 신호로 압축해서 여러분께 건네드리려고 해요. 그 두 가지 신호가 무엇인지는 조금 후에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저와 함께 이 어둠 속을 걸어와 주세요. 지금은 먼저 왜 우리에게 이런 손전등이 필요한지부터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조금 서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상대는 사실 저 화면 속의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리처드 파인먼이라는 물리학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운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뜨끔한 말이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아주 부지런한 이야기꾼입니다. 조각난 정보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어떤 연결을,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사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아주 훌륭한 능력이었습니다. 풀숲이 스르륵 흔들릴 때 저건 그냥 바람이야 하고 넘긴 사람보다 혹시 맹수일지도 몰라 하고 재빨리 도망친 사람이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에서도 기어이 어떤 패턴과 의도를 찾아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밤하늘에 흩어진 별들을 보며 사람의 얼굴이나 동물의 모습을 그려 넣는 것도, 오래된 벽지의 얼룩에서 문득 누군가의 표정을 발견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내버려 두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기어이 거기에 이유를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 붙이죠.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누군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던지면 우리 마음은 그 이야기에 맞는 증거만 쏙쏙 골라 담고 맞지 않는 것들은 스르륵 흘려보내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어느새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건강법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마침 며칠 뒤 몸이 조금 가뿐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얼른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역시 효과가 있잖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며칠 사이에는 날씨도 바뀌었고 잠도 조금 더 잤고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몸이 좋아진 이유는 수십 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그 중에서 딱 내가 믿고 싶은 하나만 쏙 골라 잡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졌다면 그건 슬그머니 잊어버리거나 다른 핑계를 찾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위한 변호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속는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똑똑하고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지키기 위해 더 그럴듯한 이유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이건도
파인먼도 그 뛰어난 사람들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경계했던 겁니다.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 부지런한 변호사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실을 찾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들으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나쁜 마음을 먹은 누군가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이는 내 마음의 이 오래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조금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와 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인류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발명품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그건 어떤 기계도 어떤 약도 아닙니다. 바로 과학이라는 생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은 지식의 창고가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하나의 약속이라고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들과 과학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절대적인 가르침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벌하죠. 그런데 과학은 정반대입니다. 과학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스스로 밝혀낼 때 가장 크게 박수를 받는 이 세상에서 아주 이상한 동네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과학자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 증거를 애써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내 평생을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이라는 세계에서는 그 낡은 이론을 스스로 내려놓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가 되는 곳. 바로 그 점이 과학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어준 힘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웅장하지 않나요?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주장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하고 반박해 왔습니다. 내 것이 옳다고 우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조금 더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서로를 정직하게 견제하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틀린 것은 조금씩 걸러지고 맞는 것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정직한 의심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누리는 지식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구 곳곳에서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는 말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믿는 것도 제각각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오직 하나의 약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지 말고 증거 앞에서는 언제든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약속. 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수백 년 동안 촘촘하게 짜이면서 인류는 저 밤하늘 별들의 나이를 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알갱이의 춤을 읽어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한 명의 천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서로를 정직하게 의심해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룬 웅장한 합창인 거죠. 저는 여기에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하나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기꺼이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들이 모였더니 오히려 인류가 가진 가장 단단하고 믿을 만한 지식이 태어났다는 것. 반대로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오만한 확신들은 시간이 흐르면 대개 스르륵 무너져 내렸습니다. 겸손이 강함을 낳고 오만이 약함을 낳는 것. 이건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의 시행착오 끝에 몸으로 배운 진실입니다. 그러니 겸손이라는 이 첫 번째 신호는 결코 나약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단단한 태도인 겁니다. 세이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누군가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주장을 한다면 그만큼 엄청나게 단단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 방법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특별한 증거는 어디에 있나요? 세이건의 도구 상자 안에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더 들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꺼내 볼까요? 먼저 그 주장을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만 봤다는 기적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잠시 손전등을 비춰봐야 하니까요. 진짜라면 누가 해봐도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하거든요. 또 하나, 아주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럿이라면 대개는 가장 단순하고 억지가 없는 쪽이 진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복잡한 가정과 놀라운 우연을 자꾸만 끌어와야 겨우 성립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건은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누가 그 말을 했느냐는 그 말이 옳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증거 앞에서는 다 똑같이 시험대에 올라야 합니다. 이름값이 진실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보세요. 이 도구들은 하나같이 참 겸손합니다. 그 누구도 무조건 믿지 말라고 대신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구 상자 전체를 마지막에 아주 단순한 두 가지 신호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세이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회의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진짜 핵심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세이건은 우리 마음속에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이상한 생각이라도 일단 귀 기울여 들어보는 활짝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생각을 아주 엄격하게 시험하고 따져보는 냉철한 의심이에요. 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너무 활짝 열어두기만 하면 온갖 그럴듯한 헛소리가 다 들어와 버립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의심만 가득해서 마음을 꽉 닫아버리면 정말 새롭고 놀라운 진실이 찾아와도 결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이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을 열어두되 뇌가 흘러내릴 만큼 너무 활짝 열어두지는 말라고요. 참 재치 있는 말이지 않나요? 열림과 닫힘, 호기심과 의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을 찾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균형을 오늘 여러분께 아주 단순한 두 개의 단어로 건네드리고 싶어요. 바로 겸손, 그리고 웃음입니다. 먼저 겸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인정하는 태도예요. 자, 이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 내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나를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손전등을 켜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겸손하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는 138억 년이라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가 저 광활한 어둠 속에 둥둥 떠 있고요. 그 앞에서 자신이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대담한 말인가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압니다. 세이건도 파인먼도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겸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우주가 얼마나 크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누구보다 또렷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안내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자꾸만 밀어내죠. 제 말도 한번 의심해 보세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가짜는 늘 반대로 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만 따르라. 다른 이야기는 듣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진짜에 가까울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로만 자꾸 끌어당긴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손전등을 켜보세요. 여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들조차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고 오만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었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
나 하나만 믿으면 당신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이건이라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약속에는 그만큼 대단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자, 이쯤에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 보겠습니다. 겸손이라는 이 첫 번째 신호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까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속이는지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확신도 한 번쯤 의심해 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굳게 믿는 이것이 혹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크게 속지 않습니다. 등불을 남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가끔은 자기 마음속으로도 은은하게 비춰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모든 걸 다 의심하면서 살면 인생이 너무 차갑고 삭막하지 않을까? 세상 모든 것을 회의하고 따지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살까 싶으시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신호가 필요한 겁니다. 겸손이라는 차가운 손전등만으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 시릴 테니까요. 그 손전등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 웃음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의 가장 따뜻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웃음이라니 진실을 찾는 이야기에 갑자기 웬 웃음일까 싶으시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것만큼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가르는 신호도 드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곳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무겁고 근엄합니다. 아무도 편하게 웃지 않고 작은 농담조차 허락되지 않아요. 모두가 어떤 절대적인 가르침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죠. 세이건이 말한 두 번째 균형, 즉 활짝 열린 마음이 바로 이 웃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가볍게 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웃지 못해요. 누가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불같이 화를 내죠.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개 오만과 두려움이 들어섭니다. 그러니 어떤 가르침이나 모임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이 스르륵 사라졌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아주 정직한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파인먼이라는 물리학자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아시나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도 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그에게 과학은 딱딱한 의무가 아니라 신나는 놀이였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 친구가 꽃 한 송이를 들고 나는 이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과학자인 너는 이걸 다 분해해서 지루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파인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이 꽃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꽃 속의 세포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 색이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해 진화했다는 사실까지 상상할 수 있다. 과학은 꽃의 아름다움에 흠집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더해줄 뿐이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진짜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탐구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탄하고 때로는 아이처럼 웃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은 결코 근엄하고 무거운 노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놀이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놀이를 즐길 줄 아는 존재잖아요.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 새로운 것 앞에서 터져나오는 웃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가장 건강한 힘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라고들 하죠.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세상을 궁금해합니다. 물건을 쥐었다 놓았다 하고 소리를 내보고 까르르 웃으면서요.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사실은 세상을 탐구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어요. 누구도 아기에게 근엄하게 세상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호기심이야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로 배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니까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 웃음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 속에는 그 아이의 반짝임이 여전히 은은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에게서 웃음을 앗아간다면 그건 조심해야 할 신호라고요. 반대로 어떤 배움이 여러분을 더 자주 웃게 하고 세상을 더 즐겁게 궁금해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아마 건강한 길일 겁니다. 진실은 사람을 짓누르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어깨의 힘을 스르륵 풀어줍니다. 무거운 확신이 사람을 옥춤 때 가벼운 웃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죠. 세이건이 그 어려운 우주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소년 같은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가지 신호가 하나로 모입니다. 겸손 그리고 웃음. 자, 오늘 밤 누군가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조용히 살펴보시면 돼요. 먼저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겸손한가?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가? 아니면 자기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나를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가? 내 말도 한번 의심해 보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첫 번째 손전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세요. 이곳에 자연스러운 웃음이 있는가? 사람들이 편안하게 웃고 서로 다른 생각을 즐겁게 나누는가? 아니면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나치게 무겁고 근엄한가? 작은 농담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서늘한 분위기인가? 이것이 두 번째 손전등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진지하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신호는 어렵고 복잡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아주 신기하게도 진짜와 가짜는 그 지식의 내용보다 이 태도에서 먼저 갈립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은은하게 드러나거든요. 한번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그려볼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아는 방법인데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미심쩍으면 전문가에게도 여쭤보세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웃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은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이길 뿐이에요. 나를 믿고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웃음기 하나 없이 서늘한 확신만 가득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중 누구의 손전등이 더 밝을까요? 똑같은 것을 권하더라도 그 태도만으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누군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만나거든 이 두 개의 물음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가? 아니면 내 두 발로 서도록 밀어주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는가? 이 물음들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가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갈고 닦아온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이제 여러분이 손에 쥐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 바깥에 누군가를 가려내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손전등이 진짜 빛을 발하는 곳은 사실 우리 마음 안쪽입니다. 이건 세상을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어딘가에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완벽한 정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완벽한 스승, 완벽한 방법, 완벽한 한마디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정반대의 진실을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런 완벽한 정답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과 웃음이라는 두 개의 등불을 손에 쥔 당당한 탐험가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건네고 싶은 시선이 뒤집히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진짜 안내자는 여러분을 자기 뒤에 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손에 등불을 하나 쥐어주고 이제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등을 토닥여 줄 뿐이에요. 칼 세이건이 평생 하려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 뒤에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두의 손에 스스로 어둠을 밝힐 작은 등불 하나씩을 쥐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야겠어요. 이 두 개의 손전등을 잘못 쓰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세상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않겠어. 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오만입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도 결국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일이니까요. 진짜 겸손은 의심하면서도 여전히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그 차가운 의심이 냉소로 굳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의심하되 냉소하지 않고 열려있되 아무거나 삼키지 않는 것. 이 섬세한 균형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른스러운 지혜에 가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는 사실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가리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울 때 가장 쉽게 속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봤던 그 감정,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처럼요. 삶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 나타나 이 길만 따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속삭이면 그 손을 뿌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은 언제나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 더 쉽게 매달리게 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이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위안을 건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물리학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독여 주는지를 보았죠.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에는 이미 스스로 어둠을 밝힐 등불이 쥐어 있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누군가가 아주 밝은 불빛을 들고 서서 외칩니다. 이리 오시오. 내가 가진 이 불빛만이 진짜요. 나를 따르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은 그 불빛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도 작은 손전등이 하나 있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그 불빛은 저 사람의 것만큼 화려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비출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고 갈림길에서는 스스로 선택하면서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여러분에게 모든 정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정답이 없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죠. 하지만 그 대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등불과 용기를 쥐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든든한 자유를요.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다정한 선물인가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너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자, 이제 우리는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가릴까?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두 개의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웃음이죠. 이 두 등불은 저 바깥에 누군가를 비추는 데도 쓰이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데 쓰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워서 아무 손이나 붙잡으려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너무 확신에 차서 다른 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은은하게 등불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야기에 가장 따뜻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등불을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그토록 강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어느 한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정직하게 견제하고 도우며 함께 진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곁에 있는 사람이 다정하게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무겁고 근엄해질 때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좀처럼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 진실을 찾는 일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는 따뜻한 동행이에요. 이 넓고 고요한 밤, 잠시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어두운 들판 위에 저마다 작은 등불을 든 사람들이 드문드문 서 있습니다. 각자의 등불은 그리 밝지 않아요. 혼자서는 겨우 제 발밑이나 비출 정도죠. 그런데 그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가까이 모여들면 어느새 들판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옵니다.
누구도 혼자서 온 세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함께라면 이 어둠도 그리 무섭지 않은 겁니다. 인류가 진실을 찾아온 길이 꼭 이랬어요. 완벽한 한 사람의 눈부신 횃불이 아니라 불완전한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등불이 모여 조금씩 세상을 밝혀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다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불이 오늘 밤 조금 흐릿하게 느껴져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해도 가끔 흔들리고 속기도 하는 부족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겸손과 웃음이라는 두 손전등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과 나란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 같은 작은 존재들에게 조용히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인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떠올려 보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장면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가만히 되짚어 보는 겁니다. 혹은 요즘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떤 확신이나 두려움을요. 그리고 조용히 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거기에 겸손이 있었나? 그리고 거기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나? 이 두 가지 물음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세이건이 평생 갈고 닦은 지혜의 한복판에 서 계신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새벽 2시에 홈쇼핑 화면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스르륵 기울던 그 순간에서요. 그리고 파인먼의 정직함을 지나 세이건의 도구 상자를 지나 겸손과 웃음이라는 두 개의 등불을 손에 쥐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긴 여행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지금 저 확신에 찬 목소리들이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은 그 앞에서 무작정 흔들리는 대신 조용히 두 개의 손전등을 켜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칼 세이건은 우리가 이제 막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선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죠. 하지만 그는 그 무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어요. 모르는 것이 이토록 많다는 건 앞으로 경이로워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 겸손한 호기심, 그리고 우주 앞에서 아이처럼 웃을 줄 아는 그 마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광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가장 밝은 두 개의 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답을 다 알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서요. 나는 완벽한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내 손에는 스스로 어둠을 밝힐 두 개의 등불이 있다. 하나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것 앞에서도 따뜻하게 웃을 줄 아는 여유.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그럴듯한 목소리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단함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이루던 원자들이 다시 우주로 돌아가 또 다른 별이 될 거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별로 돌아가기 전까지의 이 짧은 삶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삶 속에서 속지 않는 지혜. 이 둘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두 개의 가지입니다. 바로 이 우주를 정직하고 겸허하게 바라보려는 그 따뜻한 태도에서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